얼굴이 땅콩형이 됐어요. 얼굴이 길어졌어요 하는 분들, 오히려 하기 전보다 얼굴이 못생겨 보인다 또는 늙어 보인다. 과연 내가 발치 교정을 하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엄니 백의선 원장입니다. 예뻐지려고 교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정을 해서 더 못생겨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교정 후에 인중이나 입술, 특히 이 팔자주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SCI 저널에 게재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전문가예요. 팔자주름이나 인중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보통은 치아가 가지런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돌출입이나 좌우 근육이 다른 경우와 같이 얼굴 전체의 미적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대부분은 외적으로 예뻐지지만 때로는 오히려 하기 전보다 얼굴이 못생겨 보인다 또는 늙어 보인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또 얼굴이 땅콩형이 됐어요, 얼굴이 길어졌어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는 없지만 다른 치과에서 교정이 끝났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보고 또 제 영상 댓글로도 그런 하소연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교정 후 역변은 보통 어떨 때 발생하나요? 아무래도 인매 변화가 크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면서 얼굴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그만큼 커지겠죠. 반면에 인매 변화가 거의 없는 교정은 얼굴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또 거의 없습니다. 인매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돌출입 교정이겠고 발치 교정이 아마 대표적일 거예요. 작은 어금니 하나 사이즈가 한 7, 8mm 정도가 되거든요. 이 큰 공간을 적정선까지만 돌출입 해결하는 데 쓰고 어느 정도 돌출입이 해결됐다면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공간은 발치 공간보다 뒤에 있는 어금니들을 앞으로 당겨와서 교정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니만 계속 뒤로 너무 많이 넣으면 원치 않은 인매 변화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인매가 안 예쁘게 변한다는 거는 결국 이 인중이 길어 보이고 입술이 얇아지고 여기가 너무 합죽해지는 것, 또는 이 턱끝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것 등등 아주 다양할 텐데, 사전에 원장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상의해 보셔야 돼요. 아주 간혹 앞니를 뒤로 많이 넣지 않았는데도 안 예뻐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교정 전에 이미 인중이 하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든지, 즉 인중이 긴 경우겠죠. 또 입술이 얇으신 분들,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분들, 또 입이 작으신 분들, 턱끝이 유난히 도드라져 있는 분들은 아무리 앞니가 앞으로 뻗쳐 있는 돌출이라 해도 과연 내가 발치 교정을 하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교정 후에 얼굴이 길어지는 경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어떤 환자분이 얼굴이 처음보다 길어지길 바라겠습니까? 다들 얼굴이 짧아지고 작아지길 원하죠. 특히 원래 길었던 분들은 더더욱 안 될 일이죠. 이건 사실 원장님이 치료할 때 얼굴이 길어지지 않게끔 치료를 하면 절대 길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이게 길어질 수 있냐면 악강 고무줄이라고 해서 환자분이 직접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 끼는 방향에 따라서도 다르기는 한데, 이 악강 고무줄을 교정 기간 내내 너무 오래 쓰게 되면 이런 고무줄의 힘으로 또는 철사의 힘으로 어금니가 솟아오르면서 교합평면이라고 하는 게 변하고 아래턱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얼굴 길어짐은 성인에서도 간혹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서는 턱이 자라면서 이런 부분이 성인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 해도 워낙 다양한 요인들이 얼굴 길어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봐야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은 똑같은 부정교합에서 똑같은 세기의 고무줄을 똑같은 위치에 걸어도 평소에 무는 힘이 센 분들은 어금니가 잘 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길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요즘은 교정용 나사인 미니스크루를 많이 쓰면서 이런 부작용이 많이 줄긴 했어요. 미니스크루 자체가 치아를 솟아오르지 못하게 잡아두고 심지어 얼굴이 짧아지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압화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뺐다 꼈다 하는 고무줄을 교정 후반부에만 어금니 세게 닿게 교합 맞추려고 할 때만 잠깐 쓰고, 그 전에는 교정용 나사를 이용해서 큰 공사들을 미리 잡아놓는 편이에요. 이렇게 악강 고무줄을 제한적으로 쓰면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환자분이 교정용 나사를 절대 심기 싫다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악강 고무줄을 오래 써야 되고, 그럼 얼굴이 길어질 여지가 좀 있겠죠.
그래서 얼굴 길어짐이 염려되는 분들은 물론 원장님이 알아서 얼굴 길어지지 않은 방향으로 치료해 주시겠지만 역시 원장님과 사전에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정 후 역변을 막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부작용들을 피해가도록 사전에 잘 체크하는 것이고, 저희 병원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병원들은 이 모르페우스라는 교정 전후 얼굴 시뮬레이션 장비로 발치 교정했을 때 외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해요. 얼굴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교정 전 상담할 때 이 부분도 꼭 챙겨서 보도록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교정할 때 환자분들이 역변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웃는 사진을 자주 찍어봅니다. 간혹 교정 후에 앞니가 너무 안 보여서 앞니 내리는 교정을 다시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앞니가 너무 보여도 문제지만 교정 후에 너무 안 보여도 문제라서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옆모습 엑스레이를 가끔 찍는데 얼굴이 혹시 길어지진 않았는지, 인매가 양호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꼭 봐요. 예전 영상에서 중간중간 사진이나 엑스레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치료하는 병원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원장님이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급 천재가 아닌 이상 원장님이 환자분의 치아나 얼굴이 이 미세하게 변하는 걸 눈대중으로 평가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땅콩형 얼굴은 뭔가요? 땅콩형 얼굴이라는 건 교정 중에 이 볼살이 빠지면서 볼이 패이는 경우를 말해요. 볼 부위는 교정 치료로 직접 변하는 부위는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입술은 앞니가 들어가면 똑같이 따라서 들어가죠.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앞니랑 입술은 서로 닿아 있고 치아 위치가 물리적으로 변하면 입술도 물리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볼 부위는 치아 위치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이 뺀다고 해서 여기가 갸름해지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 중에 볼살이 빠지는 경우가 확실히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잘 못 먹어서입니다. 교정 중에는 어금니 교합이 잘 안 맞죠. 한마디로 잘 안 씹혀요. 또 치아가 아프고 불편하니까 힘도 잘 안 들어가요. 특히 이 클리피쉬나 데이먼 같은 철사 교정은 장치가 떨어질까봐 예전에는 즐겨 먹던 딱딱하고 질긴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죠. 이런 이유들로 예전에는 밥 먹을 때 10번 씹어서 삼키던 걸 교정 중에는 우리가 두세 번만 대충 씹고 삼키게 되거든요. 우리 근육은 당연히 쓰면 쓸수록 벌크업 되면서 부피가 커지고, 반대로 안 쓰면 점점 위축되면서 부피가 줄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씹는 근육이 위치하는 이 턱이 육안상 줄어들어 보이면서 마치 사각턱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여기가 갸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음식을 못 먹으니까 체중이 좀 빠질 수 있겠죠. 얼굴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는 여기 버칼 팻패드라고 하는 이 광대 아래 볼 부위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체중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볼페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광대가 부각돼 보이고 땅콩형 얼굴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교정 중인데도 불구하고 딱히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원래 먹던 대로 똑같이 식사를 하신다면 볼페임이나 얼굴 갸름해지는 효과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갸름해지거나 볼살이 빠지거나 하는 게 다 각각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 볼페임이 끝까지 가느냐? 그건 아니고 교정이 끝나면 어금니 교합이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그럼 예전처럼 질기고 딱딱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볼페임은 다시 좋아질 겁니다. 교정을 했는데 못생겨지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려는 노력이겠죠.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우리 어릴 때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발치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비발치로 교정을 하면 처음보다 입이 더 나오면서 돌출입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성인이 돼서 재교정으로 발치로 돌출입 교정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역교정이라고 해서 발치 교정을 했는데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여기가 너무 합축해 보이는 경우 치아를 다시 앞으로 빼내는 치료를 하기도 해요. 이 역교정도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뼈나 잇몸 상태가 허용할 때만 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역교정 할 일이 없게끔 한 번의 치료가 잘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다들 예뻐지려고 교정을 하실 텐데 이런 인매 부작용이 나타나서 처음보다 못생겨 보인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원장님과 상담하실 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후회 없는 교정 치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